안녕하세요. 서학개미 2020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초 하와이의 마지막 석탄 발전소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는 메가팩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초에 공개된 메가팩 사이트는 158 메가팩 2XL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테슬라의 주거용 에너지 책임자는 이 장치가 폐기된 인근 석탄 발전소와 거의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플러스 파워와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하와이의 다가오는 기후 목표에 대비하여 전력망을 안정화하는 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하우 사이트는 1월에 처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테슬라 커뮤니티의 보도에 따르면 하드웨어 3 및 하드웨어 4 차량 소유자에게 FSD 버전 12.5.4를 출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업데이트는 실제 스마트 소환 및 선글라스를 통한 비전 기반 운전자 모니터링을 위한 더 넓은 범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업데이트 릴리즈 노트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운전자는 기능이 완료되거나 실패할 때 소리를 추가하도록 실제 스마트 소환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추가된 또 다른 주요 개선 사항은 선글라스를 사용한 시력 기반 운전자 모니터링 기능을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 차이나는 2024년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한 주 동안 13,800대의 신규 차량 등록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9월 15일로 끝나는 주에 기록한 15,600대보다 11.54% 감소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중추절 휴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테슬라 차이나는 어느 정도 모멘텀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2024년 3분기가 지금까지 전분기 대비 19.9%,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했다고 합니다. 테슬라 차이나의 올해 등록 대수는 2023년 등록 대수에 비해 2% 증가했습니다. 9월 22일로 끝나는 주에 5,050대의 모델 3와 8,720대의 모델 Y가 등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테슬라 차이나의 중국 내 판매량은 여전히 모델 Y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모델 Y가 여전히 테슬라의 이전 세대 디자인을 탑재하고 있으며 더 비싼 차량이란 점을 고려할 때 놀라운 일입니다. 유타주에 본사를 둔 R+에너지는 최근 유타주 동부에서 400메가와트 태양광 시설과 1600메가와트 아워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인 그린 리버 에너지 센터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테슬라 메가팩은 곧 건설될 이 시설의 배터리 저장 솔루션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린 리버 에너지 센터는 미국에서 개발 중인 최대 규모의 태양광 저장 및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시설이 가동되면 전력 구매 계약에 따라 패시픽홉에 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린 리버 에너지 센터는 올해 초에 10억 달러 이상의 건설 부채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선트 컨스트럭션이 프로젝트 계약자 역할을 하고 일라이트 솔라가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며 테슬라가 프로젝트를 위한 배터리 저장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국 금융회사 바클레이즈는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테슬라가 3분기에 컨센서스 예상치인 46만 1000대를 상회하는 47만 대의 전기차를 인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테슬라는 총 38만 6810대를 인도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2분기에 약 44만 3956대의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최근 발표한 메모에서 테슬라가 컨센서스 예상치를 상회하며 테슬라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투자자들에게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사라짐을 상기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중국 판매가 3분기 실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은 테슬라 중국에도 강세를 보이는 달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은 중국에서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를 갖춘 차량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도적인 업체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자동차의 최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까지 중국에서
100만 대의 전기차가 레벨 3 자율주행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BYD를 포함한 몇몇 중국 최고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이미 레벨 3 기능을 갖춘 ADAS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자동차를 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슬라 FSD의 진행 상황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가 여전히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레벨 2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FSD가 연말 이전에 중국에서 승인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가 멕시코에서 사이버 트럭의 첫 배송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테슬라 직원은 멕시코와 함께 사이버 트럭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캐나다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확인했습니다. 테슬라는 월요일 늦은 밤 멋진 이벤트를 통해 멕시코 구매자에게 사이버 트럭의 첫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현재 두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멕시코에 계획 중인 기가팩토리 건설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미국 대선 결과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데이는 역사책을 위한 날이 될 것이라고 머스크는 말하며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행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테슬라는 수년 동안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를 높여왔으며 로보택시 데이 행사에서 향후 몇 년 내에 출시할 계획인 완전 자율주행 전용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단순히 신차를 공개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이 이벤트가 테슬라의 주가에 상당한 상승 여력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행사가 몇 년 전 모델3 공개 이후 테슬라에게 가장 큰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로보택시 이벤트 초대장이 발송되자 머스크는 이 행사가 역사책을 위한 행사가 될 것이라며 계속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무인 차량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지만 무선 충전을 포함한 몇 가지 다른 사항이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북미 충전 표준은 단순히 미국에서만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소니 혼다 모빌리티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5년에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니 혼다 모빌리티의 전기차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에서 NACS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소니 혼다 모빌리티 전기차에 NACS를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일본 최초로 테슬라의 충전 표준을 지원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충전 담당 이사는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일본 150kW 이상 충전기의 90%를 차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가 곧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분석가들은 이 차량이 회사 주식과 관련하여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보택시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제품군 출시가 주가의 가장 큰 촉매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유자가 잠자는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로보택시 차량을 운영하고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가 이 제품군을 라이선싱하는 등 다양한 것이 주식 전체의 큰 이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 애널리스트는 이것이 그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더 흥미로운 것은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퓨처 펀드의 게리 블랙은 테슬라 주식의 더 큰 촉매제는 25,000달러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소형차 부문에 진출하여 토요타 코롤라 같은 차량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면 테슬라 판매량이 증가하여 주가가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리 블랙의 270달러 목표 가격에는 FSD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보택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10년 동안 에너지가 크게 증가하고 서비스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럼에도 자동차 산업은 270달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25,000달러에서 30,000달러 사이의 자동차라고 했습니다. 일단 소형차를 갖게 되면 테슬라 브랜드와 그 성능, 안전 기록, 사람들이 테슬라에 대해 좋아하는 모든 것을 소형 카테고리에 포함시키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완전 자율주행차를 보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를 시장에 출시한다면 합리적인 가격의 세단보다 더 많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상 테슬라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